결산 예비 절차의 연수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4002번 선택하시고 문제 첫 번째부터 볼게요. 기초 상품 재고액은 100만 원이고 결산 정리 분계니까 12월 달에 하시겠죠? 12월 보면 기초 상품 재고가 100만 원이고 단기에 1년 동안 사온 게 200이에요. 그럼 이제 판매 가능한 상품이 두 개를 더하면 300만 원이겠죠? 네, 기말 현재 상품 안 팔리고 남아있는 게 30만 원이래요. 그럼 이제 두 개 합쳐진 금액이 판매 가능한 금액인데 이만큼 남았으니까 270만 원만큼이 상품이 팔려 나갔으니까 이게 이제 매출 원가라는 얘기네요. 요거는 결차 결대로 분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대변을 쓰는 게 아니라 결대를 쓸게요. 팔려 나간 상품의 전체 1년 동안 팔려 나간 걸 다 뺍니다. 270. 그리고 결차 5번. 이게 상품 매출 원가. 이걸 결차 결대로 써야 되는 이유는 프로그램에 이 분계만큼은 차변 대변을 쓰면 손익계산서가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제 원래 이 결차 결대라는 의미는 우리 급수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다가 이 기말 재고를 입력을 하게 되면 방금과 같은 분계를 이렇게 자동으로 하게 되는 기능이 있어요. 회계 1급 정도에 가시면 배울 거예요. 그때 생기는 분계가 바로 결차 결대예요. 그러니까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대변,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의한 차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결차 결대를 써야 되고 나머지 건 그냥 다 차변 대변 쓰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숫자들은 지금 기초 재고가 얼마 있고 단계 매입이 얼마이고 이거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데이터가 없으니까 알려주는 거고 그냥 기말 재고가 30이다 이렇게만 알려줍니다. 이 두 개 없이. 그럼 이제 어떻게 알아내냐면 해설에 써 있는데 시산표를 열어가지고 시산표를 12월 달을 열어요. 12월 31일. 그럼 이제 자기의 상품의 잔액이 보일 거예요. 여기. 그러면 지금 이 문제 같으면 여기에 있는 잔액이 3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이 숫자는 기초 재고하고 단기에 매입한 금액이 다 쌓여 있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숫자가 안 맞으니까 데이터가 저희랑 같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걸 찾아서 기말 재고가 30이라고 그럼 빼기 30을 해가지고 270만 원을 본인이 찾아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같이 분계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네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유형자산 중에서 차량 운반구하고 비품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한대요. 그럼 차변에 감가상각비 분계를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두 개 합쳐진 150만 원 묻고 대변에 차량 운반구의 바로 밑에 번호인 감가상각 누계획을 쓰시고 여기 찾아서 참고란에 차량이라고 붙어 있는 거 요거 쓰시고 그 다음에 비품은 비품이라고 써 있는 거 요거 찾으시고 바로 아랫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0만원. 그 다음에 비품의 바로 아랫번호 213번. 감가상각 누계획 30.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문제. 결산 시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의 잔액에 대해서 1%씩 보충법으로 설정한대요. 기말 외상 매출금 잔액, 받으름 잔액, 그 다음에 충당금 잔액 이렇게 친절하게 다 알려줬죠. 원래 시험에서는 이제 안 나와요. 그냥 요 박스가 없다고 보시고 주민이 자료가 없으니까 알려주는 거고 이걸 찾아서 쓰시면 되는 거겠죠. 요 금액에다가 곱하기 1%를 계산한 다음에 남아있는 충당금 잔액을 빼서 추가로 설정한 금액 계산하고 여기다가 1% 곱해가지고 남아있는 잔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설정할 금액을 계산해서 분계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 시험이라면 저걸 다 알려주는 게 아니니까 시산표를 열어서 12월 달 가서 지금 이 문제라면 여기 있죠. 외상 매출금 받으름.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숫자는 데이터가 안 맞으니까 알려준 거고 여기 외상 매출금의 숫자가 지금 교재에서 제시한 90350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걸로 하는 거예요. 자기 자료로. 그 다음에 여기 받으름이 잔액이 6750000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1%씩 해가지고 외상 매출금의 충당금 잔액은 여기가 96000이라는 뜻이고 여기가 650,000원 뜻이에요. 이 자료는 사람마다 서로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거에 잔액 찾아서
1% 계산하고 빼기 요쪽 거 빼고 여기 곱하기 1% 하고 이쪽에 있는 잔액 빼고 그거를 지금 데이터가 안 맞기 때문에 시험지 책에서는 이걸 다 이렇게 써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왼쪽에는 대손상각비 오른쪽이 충당금이니까 일단 대손 충당금을 두 개를 채울게요. 외상 매출금의 바로 밑에 있는 충당금 쓰시고 저걸 계산하면 하나는 807500이고 받으름의 대손 충당금은 받으름의 바로 밑에 번호 금액은 610 플러스 9 이걸 합쳐서 대손 삼각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네 번째 문제 이제 발생주의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기말 정기 예금에 대한 미수 이자는 42만 원이다. 그러니까 정기 예금이 있는데 기말에 못 받은 이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못 받았겠어요? 받을 날짜가 안 됐으니까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언제 받을 거예요. 하지만 발생했으니까 수익을 잡아야 되겠다. 대변에 이자 수익 잡습니다. 금액 42만원. 성격이 뭔가를 봐요. 발생한 이자인데 못 받았잖아. 미수금의 성질을 갖는구나. 그리고 누구와 함께? 수익과 함께. 미수 쳐서 미수 수익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분개하실 때는 이걸 먼저 하세요. 수익을 잡자. 그리고 상황이 뭔가. 이걸 먼저 하지 마시고. 다섯 번째 문제 볼게요. 단기 대여금에 대한 기말까지 발생분 단기분 발생이자 미수액을 수익으로 계산한대요. 단기 대여금이 있는데 기말까지 발생한 이자가 있는데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냐면 받을 날짜는 내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변에 이자 수익 잡고 차변에 성격이 뭔가 봐요. 발생한 이자를 못 받았죠. 미수금의 성질을 갖네요. 미수 수익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현재 미지급한 사무실 임차료 40만 원이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왜 사무실 임차료를 못 줬냐? 발생은 됐으나 지급길이 지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인 거야. 하지만 발생했으니까 임차료라는 비용을 잡자 이런 얘기입니다. 임차료 800번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용 잡고 금액은 40만 원. 이제 성격이 뭔가를 봐요. 임차료가 발생을 했는데 못 줬죠. 미지급한 성격이야. 왜? 줄 날짜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미지급금의 성질을 갖는 부채를 누구와 함께? 비용과 함께 잡자.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내년 1월 15일에 지급할 단기 차입금에 대한 단기말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는 1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발생을 했는데 내년에 주겠죠. 1월 15일 날. 근데 지금 올해 말까지 발생한 게 15만 원이니까 발생한 만큼 이자 비용을 잡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자 비용 잡고 금액은 발생한 게 15만 원. 성격이 뭐예요? 못 줬잖아. 미지급금의 성질을 갖네요.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여덟 번째 문제. 이자 수익 계정에는 지금 이자 수익에 잡혀있는 금액 속에 이자 수익 계정에는 단기 대여금에 대한 기간 미경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내가 남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 수익이라고 다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기간 미경과 이자, 즉 내년에 해당하는 이자가 지금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이자를 수익으로 잡아놓은 걸 취소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내년 거니까. 그래서 이자 수익을 취소시킬게요. 수익은 오른쪽에 있는 거죠. 왼쪽으로 뺄게요. 이자 수익 중에 내년에 해당하는 분 빼고 수익 취소시키고 성격이 뭐예요 그러면? 이자를 내년 것까지 미리 다 받았잖아. 선수금의 성질을 갖네요. 선수 수익이라고 합니다. 수익과 함께 얘는 부채예요. 선수 수익. 아홉 번째 문제. 단기 중에 입금된 이자 수익 중에 기말까지 기간이 미경과돼서 차기의 이자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이 들어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이자 수익을 취소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금액은 5만 원만큼이 내년 거다. 이자를 어쨌어요? 먼저 받았잖아. 선수금의 성질을 갖네요. 선수 수익과 함께 부채. 열 번째 문제. 기말 현재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기간 미경과액, 즉 선급분이 50만 원 있다. 보험료를 지급할 때 모두 다 비용 처리했는데 내년에 해당하는 분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선급분이. 그러니까 보험료를 어떻게 해요? 취소시켜라. 비용은 차변에 생기죠. 대변에 보험료를 내년 거를 취소시킵니다. 그리고 자산으로 돌려놓는데 미리 준 거잖아. 선급금의 성질을 갖죠.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자산인데 비용과 함께 선급 비용이라고 합니다. 11번째, 12월 31일 현재 차입금에 대한 이자 선급분은 56,000원이다. 내가 차입금이 있는데 이자를 다 주고 비용 처리했는데 미리 준 돈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취소시켜야 됩니다. 비용은 차변에 생기죠. 대변으로 이자 비용을 선급분을 취소시킵니다. 그리고 성격을 봐요. 이자를 어쨌니? 먼저 다 줬잖아. 선급금의 성질을 갖네요.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자산을 비용과 함께 선급 비용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에서 자산 수익의 발생과 이연, 비용의 발생과 이연 각각 두 문제씩 다 풀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째 문제 볼게요. 기말 결산 시에 11월 1일에 발생한 현금 시재 5만원의 부족액이 밝혀지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내려면 일단 실제 문제라면 11월 1일자에 회계 처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뒤져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데이터가 안 맞으니까 11월 1일에 현금 시재가 부족했대요. 이 시재는 금고예요. 금고에 돈이 부족했다? 그러면 어땠다고요? 장부에 돈이 많았어요. 금고가 부족했으니까. 그러면 장부에 돈이 많았으니까 현금을 이렇게 빼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현금 과부족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걸 보고 이제 추측을 해야 되는 거니까 데이터가 이제 연날 있어야 되지만 실제 시험이라면 이렇게 돼 있는데 밝혀지지 않았대요. 그럼 현과가 왼쪽에 있잖아. 현과를 오른쪽으로 빼야지 이제. 그리고 뭐라고 해요? 여기다가 비용을 처리하시면 되겠죠. 잡손실로. 11월 31일자 현금 과부족 5만원 없애버리고 차변에 잡손실이라고 합니다. 13번 소모품비로 계상된 금액 중에 비용 처리되어 있는데 덜 쓴 게 80만원, 8만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으로 다 처리했는데 덜 썼으니까 비용을 취소시키고 자산으로 돌리라는 얘기네요. 8만원 자산은 소모품. 그 다음 14번째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소모품 중에 사용액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산으로 잡았는데 사용을 했으니까 자산을 빼고 소모품으로 비용으로 만들어 놓으라 이런 얘기네요. 생기면 둘 중에 하나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15번째 가지급금의 잔액이 20만원입니다. 가지급금은 잔액이 어디 생기겠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시던데. 분기를 만들어 봐요. 가지급금 생길 때 이렇게 하는 거잖아. 현금 등의 지출은 있었으나 모르겠다. 그럼 잔액은 항상 차변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비교통비로 확인됐다는 거야. 그럼 빼고 비용. 이걸 몰라도 비용은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이걸 모르면 안 되겠죠. 가지입금의 잔액은 차변에 있는데 대변으로 뺍니다. 금액은 20만원. 그리고 전부 여비교통비로 판단이 됐다. 그래서 결산 정리분계사항을 다 한번 풀어봤습니다.